to NVIDIA. 50 series, Blackwell architecture. Jensen Huang. evidence. 공급 위험이 중국이 살아서 나온 게 한국에 있는 서학 개미들 입장에서 보면 아마도 자고 일어나면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사실은 그동안에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사실 애플이었거든요. 근데 그 애플하고 지금 엔비디아랑 시가총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4조 3천억 달러, 그리고 애플은 현재 3조 1천억 달러입니다. 애플보다도 약 40%, 30% 이상의 기업 가치가 더 있는 셈이죠. 국제통화기금 IMF가 추정한 올해 각국별 예상 국내 총생산량 GDP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세계 4위에 해당하는 숫자인데요. 우리나라 GDP보다는 2배, 일본 GDP보다도 큰 숫자입니다. The world's computing capex is on its way to $1 trillion annually by the end of the decade. So we're fairly certain of that. We're also very certain that the vast majority of that will be used for AI. Incredible, right? We're announcing today that Perplexity will take these regional models and connect. 지난 1월에 그 라스베가스에서 CES라고 하는 소비재 가전 전시회가 있는데 거기 참석했던 젠슨 왕이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기까지 아직 한 20년 정도는 걸릴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그 전까지 승승장구하던 아이온큐라든지 그 양자 컴퓨터 관련 주가가 하루 사이에 40%가 폭락하게 됐어요. 젠슨 왕이 이제 이후에 양자 컴퓨터 기업이 상당히 힘을 몰랐다, 내한테 20년은 긴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막 해명하기도 했고. NVIDIA founder and CEO Jensen Huang. Welcome to GTC! 첫날 행사장 입장에만 한 2년 정도 걸리는 것 같고 젠슨 왕 키노트가 열리는 아이스하키장에는 바닥부터 3, 4층까지 이르는 높이까지 정말 개발자들이나 전 세계 미디어들로 가득 차서 대형 콘서트를 연상케 합니다. Thank you, Mr. President. It's a great. 왜 제기를 했냐? 그 안에 이제 그 젠슨 왕의 역할이 들어가는데요. 젠슨 왕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설득을 하면서 2개월 만에 출 재계를 얻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 행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엔비디아를 분할하려고 했는데 참모들로부터 매우 어렵다는 말을 듣고 포기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I said, we'll break them up. They said, don't say it's very hard. I said, what percentages of the market does he have? Sir, he has 100%. I said, who the hell is he? His name is Jensen Huang, NVIDIA. 왜냐하면 경쟁사들이 엔비디아를 따라잡으려면 수년이 걸릴 정도로 엔비디아가 지금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건데요. 엔비디아의 GPU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핵심은 CUDA라고 하는 생태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엔비디아의 GPU랑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플랫폼인데요. 이 엔비디아의 GPU가 구동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이 소프트웨어를 다시 또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20년 넘게 수많은 기업과 연구소가 CUDA 기반으로 해서 이 코드를 짜오다 보니까 이건 다른 칩으로 갈아타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The ChatGPT and Perplexity and Meta AI, all these tools we use are going to keep getting better. Right now, they're already answering a lot of our questions, but soon enough, they'll be able to do more tasks for us and answer more of our complicated questions and become something that resembles a personal assistant. And a lot of that is powered by those data centers that are, again, still mostly inhabited by NVIDIA GPUs.
작년 3월에 이제 엔비디아가 연례 개발자 행사를 하면서 엔비디아 본사를 미디어에 개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지상에서부터 천장까지 사실 뻥 뚫려 있습니다. 그 공간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높이가 한 3층, 4층짜리 정도 되는 건물인데도 단 한 개 층으로 이루어진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뚫려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는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실 쉽게 눈에 띄지 않았는데, 그거는 이제 젠슨왕 지시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끊임없이 소통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겼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우리가 보통 입을 꾹 닫고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계단을 걸어 다니다 보면 동료하고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젠슨왕의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아직은 경쟁자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다라고 보는 게 약간 일반적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래픽 장치에 매년 엔비디아가 매년 새로운 AI 칩을 내놓고 그 기술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대기업들, 빅테크들도 자체 AI 칩을 만들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쿠다라고 하는 그 생태계, 그리고 데이터 센터 전용 서버, 이런 AI를 이루는 기반 구조를 거의 엔비디아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엔비디아의 미래가 장비빚만으로 둘러싸여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AI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그리고 윤리와 안전성, 전력 소모 문제 등 크고 작은 리스크도 좀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미국 안팎에서는 AI 기술 독점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고요.